예, 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. 어, 여러분들 전부 다 사업자 아닙니까? 그죠? 물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뭐 주식이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이신데 사업자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될까요? 아니면 남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될까요? 두 번째죠, 그죠? 남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됩니다. 어, 골목 식당 이런 거 보면은 잘 나오지 않습니까? 손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가 쫄딱 망하는 케이스 많이 봤죠. 그거를 이제 주식판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.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가자는 방향으로 내가 따라가야지 돈을 버는 겁니다. 그죠? 지금 이제 이렇게 아침부터 이런 밑밥을 까는 이유가 뭐냐면은 솔직히 뭐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. 저나 아니면은 여기 일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 이 인버스나 아니면 하락으로 해가지고 좀 손맛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, 그죠? 그런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. 이게 남들 다 주식 오른다고 했을 때 내가 하락 베팅을 해서 수익을 많이 냈어요.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손맛이 끝내주거든요. 이게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. 남들이 모두 아니라고 하는데 내 의견이 맞아떨어졌다는 그런 희열과 동시에 계좌에 돈도 많이 불어나거든요. 진짜 기분도 좋고 계좌도 차오르는 진짜 기분 좋은 그런 일이 생깁니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서 요즘 상황이 딱 그거라는 거죠. 요즘 상황이 이렇게 인버스나 이런 쪽으로 손맛을 보신 분들이 진짜 어떤 한번 하락 베팅을 해보기에 정말 좋은 때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. 요즘 시장 움직이는 게 보면요. 미국장 같은 경우 어제 저녁 좀 흔들렸습니다. 윗꼬리가 좀 달렸죠. S&P 나스닥 둘 다 윗꼬리가 좀 달리고. 하지만은 어쨌든 계속 신고가는 갱신이 되고 있고 당장 자빠지겠다는 신호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. 미국장 TVIX 요게 이제 요거 보시면 되죠. 요거 보시면은 미국장이 언제 빠질지 대충 이제 감이 오는 건데 솔직히 S&P 같은 경우는 어제 저녁에 이제 좀 위험 신호가 뜨긴 떴습니다. 그죠? S&P 보시면은 그나마 한 번 정도 좀 튀어 오를 수 있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주의를 해야 될 그런 구간에 왔어요. TVIX를 보면요. 한 번쯤 솟아오를 수도 있는 그런 구간. 근데 이뭐한 번쯤 튀어오를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그렇다고 막 추세적으로 예전에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튀어오르면서 시장이 많이 빠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. 이 보시면은 일단 아직까지 이게 뭐 이 정도로 좀 한번 튀어오를 수는 있는 그런 정도 자리인 거죠. 그나마도 이거 오늘 저녁에 만약에 S&P가 조금이라도 오르거나 보합 정도로 마감만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TVIX가 어제 저녁에 올라서 마감한 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. 무슨 얘기냐면 어제 저녁에 이렇게 음봉 살짝 나와서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오늘 저녁에 당장 한국장 마감하고 보합만 찍어줘도 이거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. 어쨌든 S&P 같은 경우는 어제 저녁에 약간 흔들리려는 사인이 나왔지만 뭐 나스닥이나 다른 걸 보시면은 좀 견조합니다. 이게 결과적으로 다 그 상승 피로감이 좀 많이 누적이 돼 있다라는 거죠. 결과적으로 일부 섹터들은 조금 흔들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쪽을 보시면은 그죠? 이 좀 어느 정도 좀 고점에 대한 사인이 좀 나오긴 나왔어요. 정확하게 얘기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니고 이제 그를 추종하는 ETF의 모습인데 물론 뭐 진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조금 모양이 좀 다르긴 할 겁니다만은 이 보시면은 3거래일째 어쨌든 고점을 더 이상 높이지 못하고 3거래일째 저항받고 나서 좀 밀린 모습이죠. 이래저래 보면은 이 지금 상황은 좀 그런 거죠. 오버페이스로 좀 올랐던 일부 먼저 힘 빠진 애들은 좀 조정 나올라 그러고 아직도 힘이 남은 애들은 계속 더 갈라 그러고. 근데 아무튼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 시장이 자빠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인버스를 들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시장이 빠지기 쉽지가 않아요. 이 한국 코스피를 봐도 그렇습니다. 코스피를 봐도 풋옵션이 이렇게 살아날 수가 없어요. 풋옵션이 지금 현재 3거래일째 뭐 반등이라고 올라오고 있긴 한데 보이시죠?
이렇게 올라와봤자 의미가 없어요. 오히려 저는 요렇게 지금 이제 요렇게 3거래일 동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게 굉장히 저는 건전해 보입니다. 굉장히 건전해요. 그 지난 11월 15일 금요일 날에 겁나게 많이 올랐던 이 과잉된 부분을 3거래일째에 걸쳐서 건전하게 해소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좋아요. 한국 주식 너무나 건전합니다. 미국 주식은 진짜 막 달리고 있거든요. 미국 주식은 계속 풀페이스, 계속 최고의 페이스로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뛰고 있는데 한국은 중간중간 쉬었다 갈 줄도 압니다. 이게 물론 기초 체력이 약해서 쉬어가는 겁니다만은 아무튼간 미국처럼 무리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, 야, 한국이 진짜 신흥국 최약체, 미국이 방구만 껴도 중국이 손 한 번 털어도 흔들리는 코스피가 이렇게 건전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거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뭐 미국이나 뭐 그죠? 미국 증시 한동안 또 계속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. 계속 불안은 하겠죠. 그죠? 계속 불안은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꺾이지는 않고 계속 갈 것 같습니다. 제가 그 영상 초창기에 그러니까 영상 초반부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게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장이 가자는 대로 가야 된다고 했던 게 이런 때 이제 인버스나 이제 풋옵션이나 뭐 TVIX나 이런 거 이제 잡아볼 때다 해서 잡아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러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이런 때만 오면은 신나게 풋옵션을 사가지고 대학생 때 그래서 다 물 말아 먹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깡통 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이런 때 깡통 찼습니다. 시장은 신나게 올라가는데 나 혼자 야 풋옵션 사야지 이러고 나서 풋옵션 사가지고 시장이 가자는 대로가 아니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풋옵션 샀다가 그렇게 깡통을 찼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혹시나 도움 되실 분들이 있을까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. 아무튼 불안하긴 불안합니다만 견조해요. 왜 요즘 이런 계속 불안한 모습이 나오냐? 콜옵션 쪽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. 콜옵션 쪽 보시면 이게 완전 정배열로 돌아섰죠, 이제. 완전 정배열로 돌아섰고, 그러니까 이 꼬라지가, 이 결국 콜옵션 모양 때문에 그래요. 콜옵션 수급 때문에 이게 결국 시장이 이렇게 조정이 막 나오는 겁니다. 콜옵션에 살이 붙으면은 이제 이 프리미엄 일부 좀 그러니까 콜옵션에 너무 프리미엄이 많이 차오르면 프리미엄 좀 까먹고 그런 과정에서 풋옵션 살짝 반등 주고 아마 제가 봤을 때 하여튼 이러고 나서 또 아마 오를 겁니다. 또 아마 오를 거예요. 물론 뭐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좀 흔들리면서 좀 흔들리긴 했지만은 아무튼 한국장 뭐 견조합니다. 한국장 견조하고요. 오히려 미국장이 좀 불안한데 한국장 모습을 보니까 한국이 안 빠지는데 미국이 빠지겠습니까? 그죠? 한국이 안 빠지는데 미국이 빠질 리가 없습니다. 논리적으로 그래요. 그래서 아무튼 뭐 좋다. 계속 주식 들고 가보자 이런 내용입니다. 솔직히 뭐 제가 삽질하는 사이에 하이닉스, 삼성전자로 돈 많이 번 분들 계시죠. 그런 분들 장 워낙 좋으니까 솔직히 되게 팔고 싶으실 겁니다.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번 들고 가보세요. 딱히 어떤 뭐 팔아야 될 만한 이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. 환율 측면적인 걸로 봤을 때도 그렇고 환율도 오늘 그죠? 고점을 한 번 더 높일 수 있었는데 고점이 11월 14일 날 고점보다 낮아졌죠. 그죠? 못 오르고 있죠. 또 이제 워낙 강세 나오면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. 지수 올라간다는 얘기. 아무튼 이렇게 견조합니다. 이렇게 증시가 좋습니다. 어제 국제유가는 좀 많이 떨어졌네요. 국제유가는 3% 가까이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요. 국제유가 가지고 매매하면 되게 재밌습니다. 물론 뭐 저는 더 기다렸다가 국제유가가 좀 뭐 50달러를 설마 깰까 모르겠지만 좀 한번 폭락이 나오면은 그때쯤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기다리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아람코에서 상장하는 그 사이즈 줄인다 이런 내용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이제 빠지는 거죠. 그뭐 요 며칠 전에 이란에서 뭐 500만 배럴의 유전이 발견됐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공급 과잉 우려로 인해서 근데도 불구하고 신흥국의 경기가 딱히 좋아지는 건 안 보이고 그러니까 뭐예요? 공급 증가, 수요 감소 이래가지고 뭐 좀 요즘
투자 심리 악화와 더불어서 그래서 빠지는 거죠. 하여튼 요즘에 좀 그렇습니다. 예, 요즘에 시장 방향이 근데 아무튼 그 시장 상승은 늘 불안감을 안고 가는 거죠, 그죠? 어,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갑자기 야 이제는 대세 상승이야 라고 모두가 확신하는 순간은 이제 그때는 주식을 팔고 나와야 될 때겠죠. 아무튼 확실히 그 대세 상승은 의심을 먹고 잘한다는 말이 정말 요즘에 들어서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. 큰 추세로 보면은 어쨌든 그 다 극복했습니다. 예, 여러분들 큰 추세로 보면요. 코스피 월봉인데 요렇게 대충만 꺼보셔도요. 대충만 꺼보셔도 일단은 지난 1년 반 가량의 하락은 이제 뭐 끝났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저번 1월 지난 1월과는 다르죠, 그죠? 지난 1월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. 지난 1월 달에는 지난 1월 달에는 선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다가 여기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꼬꾸라져 버렸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자연 반등 나온 구간 넘어갔는데 여기서 호재가 나왔죠. 양적 완화하고 스몰 딜 한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추가로 더 선물이 약 20포인트 가까이 더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어쨌든 좀 그 지난번 전 고점 지난번에 1월 달에 밀렸던 자리 1월 달 2월 달에 밀렸던 자리가 289 뭐 290 요 정도 선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 왔죠. 그러니까 좀 시장이 흔들리기도 합니다. 예, 시장이 좀 흔들리기도 해요. 284 정도 지금 와 있으니까 흔들리기도 합니다. 아무튼 뭐 시간이 좀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깝깝하시더라도 조금 뭐 참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. 아무튼 계속합니다. SK 머티리얼즈 깝깝하지만 계속합니다.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. 일단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